중간고사가 끝나고 수행평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 수행평가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 많으실 텐데요. 고민도 많고 시간도 많이 쓰는 수행평가, 국수, 영사과, 과목별로 합격한 선배들은 수행평가 이렇게 했구나 살펴볼 예정이니 인사이트도 얻고 바쁜 시기 수행평가 준비 시간 아끼는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어부터 가보겠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수행평가 유형을 살펴보면 문학, 비문학, 도서를 활용하는 수행평가가 많죠. 특히 문학작품을 활용한 수행평가가 많은데 문학작품을 활용해서 관심 분야나 엮기가 어려운 편이죠. 이럴 때는 억지로 관심 분야를 연결하기보다는 수행평가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내가 관심 분야를 엮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관심 분야와 관련된 가치를 다루는 문학작품이 없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과라면 다양한 문학작품 중에서도 생명윤리, 삶과 죽음과 같은 가치를 다루는 문학작품을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선배 사례를 살펴보면 불치병 환자가 죽음을 앞두고 삶을 고찰하는 고전 문학작품을 활용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 고찰했고, 이는 관심 분야에 대한 역량도 함께 보여줘서 좋았죠. 하나 더 살펴보면 경영학과를 준비한다면 자본주의, 윤리경영 같은 가치를 다루는 문학작품을 활용해 볼 수도 있겠죠. 합격 선배의 경우엔 자본주의 속 비윤리의 위험성을 다룬 문학작품을 선택했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본주의 속 윤리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관심 분야에 대한 역량도 함께 보여줬기 때문에 유의미했죠. 국어교 과목에서 문학작품과 엮는 수행평가가 나왔을 땐 수행평가 자체에 집중해도 괜찮고요. 가능한 경우에 문학작품 중에 앞선 예시 속 삶과 죽음, 윤리처럼 관심 분야와 관련된 가치적 요소를 담고 있는 문학작품을 선택해 탐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은 영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어의 경우엔 전공진로 관련된 지문을 선택하고 선택한 지문 내용을 기사, 칼럼, 도서 등의 추가 자료를 활용해 자유롭게 탐구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죠. 이때 이 수행평가에서 다양한 고민과 문제들이 있는데 지문 속 내용의 수준이 얕아서 아쉬운 경우들도 있고요. 전공 진로 관련된 지문이 한정적이다 보니 심지어 같은 학교 내에서도 지문이 겹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문 내용에 대한 탐구에 치우치다 보니까 영어 교과목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자주 발생하죠. 따라서 영어에서 지문을 선택하는 수행평가가 나왔다면 지문 선택은 평소처럼 하되 지문 내용과 관련된 원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지문 내용을 넘어서 도서를 활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식이 확장될 수 있고요. 원서를 활용하는 만큼 영어 교과목에 맞는 영어 역량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것이죠. 원서를 활용한 합격 선배 사례도 한번 살펴보면 광공부학과를 준비했던 선배의 경우에는요, 합리적 행위 이론 관련된 지문을 선택했는데 단순히 지문에 있는 합리적 행위 이론 탐구에 그치지 않았고요. 원서를 활용해서 영어 역량을 보여주면서도 지문 속 합리적 행위 이론 탐구를 넘어서 마케팅 전략에까지 접목하는 방안을 탐구해 지식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줘 유의미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시면 환경공학과를 준비했던 선배는요, 천연자원 소비에 대한 환경 문제를 다룬 지문을 선택했고요. 마찬가지로 원서를 활용해서 천연자원의 소비처 중에서도 지문에선 다루지 않은 이 전기 생산 내용을 추가로 탐구해서 영어 역량도 보여주고 지식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줘 유의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선택해 진행되는 영어 수행평가의 경우에는요, 원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학입니다. 수학에서 자주 발생하는 수행평가는 교과 개념을 활용한 탐구가 주로 진행이 되죠. 이때 진로랑 뭘 엮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고민을 참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할 게 정말 없는데 억지로 진로랑 엮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수학 교과의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수학원에서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과 같은 수학적 증명 방법을 학습하죠. 이때 선배는 이러한 수학적 증명은 왜 하는 걸까에 호기심을 갖고 수학적 증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탐구를 진행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학적 증명은 정말 항상 옳은 걸까에 대한 호기심도 해결해보고자 게델의 불안정성 원리에 대해서 탐구를 진행하면서 수학적 증명이 절대적으로 옳지만 않구나를 증명했습니다. 이 수학교과에서 발생한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는 이 일련의 과정이 수학교과에 대한 학업 역량을 강조해 유의미했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 수투에서 미분과 적분이 역관계임을 학습한 후에 왜 미분과 적분이 역관계이지? 에 호기심을 갖고 미분과 적분의 역관계를 실제 증명을 해보면서 수학교과에 대한 학업 역량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학 교과목의 경우 진로랑 연결짓기 어렵다면 수학 교과 내용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탐구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과학 교과목 가보겠습니다. 보통 수행평가를 어려워하는 과목은 아니죠. 그래도 살펴보자면 사회교과목은 통상 관심 있는 사회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치외교학과를 준비했던 선배는 윤리와 사상 과목 수행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선택하고 유교 사상 개념을 접목해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관심 분야를 탐구하면서도 사회교과목의 개념도 접목할 수 있어 유의미했죠. 이공계열도 사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전기공학과를 준비하던 선배는 생활과 윤리 수행평가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마이크로칩 인간인식 문제를 선택했고요. 이를 생활과 윤리 과학과 윤리 단원에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와 연결해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심 분야를 탐구하면서도 사회교과목 내용도 연결하다 보니 유의미했죠. 다음은 과학입니다. 과학 과목은 교과 개념과 내용을 관심 분야로 엮어서 탐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학과를 희망한 선배는요, 생명과학 수업 시간에 학습한 신경세포 개념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신경망을 엮어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관심 분야 탐구를 진행하면서도 교과 개념을 접목할 수 있다 보니 좋은 활동이었죠. 행정학과를 준비한 선배의 경우에는요, 생활과 과학에서 식품과 환경오염의 관계에 대해 학습한 내용과 자신의 관심 분야인 정책을 연결해서 식품을 활용한 환경오염 해결 방안 중 하나인 배양육과 배양육 관련 정책을 탐구했습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면서도 교과목에 있는 개념, 내용을 접목하다 보니 유의미한 활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회와 과학 교과목 수행평가는 대부분 어렵지 않게 진행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내가 어렵다면 사회는 관심 있는 사회 문제로 접근해 교과 내용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과학은 교과 내용을 관심 분야로 엮어서 하는 탐구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국수영사과 외에도 제2외국어 과목도 우리가 많이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제2외국어 과목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제2외국어 과목에서는 보통 해당 국가와 관련해 자유롭게 탐구를 진행하는 수행평가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때 문제는 보통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란 생각에 탐구 제대로 안 하고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2외국어는 평소 관심 분야를 그 나라에서 어떤지 탐구하면 쉽게 탐구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선배 사례를 살펴보시면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복과를 준비하던 선배는 중국어 1에서 중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 탐구를 했고요. 국내 방언에 관심이 많았던 국문과 준비하던 선배는 일본어 1에서 일본의 방언을 탐구하고 이를 한국 방언과 비교하면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이공계열도 다르지 않아요. 생명공학과를 준비하던 선배는 평소 헬스케어 기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일본어 1에서 일본의 고령화 문제와 헬스케어 기술에 대해 탐구를 진행했고,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던 컴공과 희망 선배는 중국어 1에서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현황과 정책에 대해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소 관심 분야를 그 나라에서 어떤지 탐구하면 미처 놓칠 수 있는 제2외국어 과목에서도 관심 분야 관련 호기심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 몰랐던 학생들, 소홀했던 학생들은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숨 돌릴 틈 없이 수행평가가 진행돼서 많이 바쁜 우리 학생들, 지금 시기에 힘들고 고민되는 점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남은 학기 진행에 최대한 도움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다음 콘텐츠에 반영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